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마존 피크 시즌 서밋 키노트 세션의 마지막 발표자 DA프릴의 송성덕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오전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이 오전 마지막 세션이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점심을 뭘 먹을까, 어디에 가서 커피를 마실까 등등 다양한 생각들이 났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션은 여러분들이 공감과 동시에 아마존에서 이런 것들이 새롭게 생기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다채롭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한 브랜드사의 셀러였습니다. 리스팅을 직접 하고 FBA를 통해 제품을 보내고 글로벌 셀링을 직접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말 죽어라 열심히 한 것도 있었지만 남들보다 조금 일찍 글로벌 셀링을 시작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셀러였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총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백 개의 브랜드사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브랜드사들 중 잘 되는 1% 브랜드사들은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품도 중요하고 아마존을 운영하는 사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잘 되는 1% 브랜드사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끊임없는 변화에 적응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레슨을 런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세션에는 1% 브랜드사들은 캐치하고 있는 변화하는 소비자 특성과 발전하는 아마존 광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소비자 트렌드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변화됨에 따라서 소비자 구매 특성과 아마존의 소비자들도 같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소비자들은 다양한 채널과 매체를 통해 브랜드와 제품을 접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제품을 구매하기까지는 총 6.5회의 터치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한 가지 매체에만 의존하진 않고 틱톡, 인스타그램, 오프라인 매장 등 여러 경험과 경로를 통해 고객이 우리 구매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는 브랜드나 제품을 찾음과 동시에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70%나 되는 소비자가 브랜드와 소통한 이후에 제품을 구매했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는 현대 소비자의 구매 여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고객의 행동과 의사결정 방식이 점점 다양한 경험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특성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모바일 쇼핑의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바일 쇼핑은 PC에 비해 약 3배 이상의 간극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차이는 계속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셔야 할 특징은 모바일 쇼핑을 하는 소비자 중 총 60%가 개인화된 추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화된 공간인 모바일 환경에서 소비자가 보고 싶어하고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 즉 이러한 맞춤 경험이 구매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마존의 생태계에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2022년 아마존 트래픽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였지만 최근에는 75%까지 올라가며 모바일 중심의 이커머스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소비자 경험과 모바일 세션의 증가가 아마존의 구매 패턴에도 큰 영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현재는 전체 고객의 약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메인 페이지에서 여러 배너와 다양한 상품 이미지를 보면서 스크롤을 내리는 소비자가 많았지만 현재는 72%가 바로 검색창에서 자신이 구매하고 궁금해하는 제품들을 검색한다고 합니다. 이런 고객 행동들의 변화로 인해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기까지의 체류 시간도 약 5분 수준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들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기 때문이며 동시에 매년 매출과 트래픽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현재의 트렌드와는 조금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마존은 구매 목적을 위한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해지는 구매 패턴과 아마존 소비자의 변화, 여러분들의 셀링 전략과 비교하셨을 때 어떠신가요? 아마존 검색 광고는 여전히 앞으로도 필수이겠지만
아마존 검색 광고로만 랭킹과 매출을 올리는 시대는 조금씩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소비자 행동 니즈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 브랜드와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은 소비자를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광고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흔히들 아마존 광고라고 하면 셀러 센트럴 광고 콘솔에 있는 스폰서드 프로덕트, 브랜드, 디스플레이, 스폰서드 TV로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광고 세미나를 들으셨던 분이라면 이 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광고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우리 소비자를 분석하고 개인화를 잘할 수 있는 아마존 솔루션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확한 분석을 위한 아마존 마케팅 클라우드를 시작으로 다양한 디바이스와 지면에 노출시킬 수 있는 멀티미디어, 이 두 가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마존에서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 리포트, 그리고 우리가 광고를 분석하기 위해 언제나 들어가는 캠페인 콘솔, 이 두 곳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지표는 어떤 걸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션, 오더, 에이코스일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들을 결과값으로만 보면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성과를 판단 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늘 이런 질문이 떠올랐을 겁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페이지에 유입이 되었고 누가 구매를 하는 거지? 혹은 유입된 고객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며 구매 전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 그리고 왜 도대체 어느 순간 A코스가 낮아지는 건지, 단순히 비딩 전략 때문인지 혹은 다른 요인이 있는지, 이제는 이러한 과정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과거에는 결과 수치만 봤다면 이제는 고객 행동의 이면까지 들여다보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문자 1이라고 의미하는 세션 1이라는 숫자는 소비자가 PC, 태블릿, 모바일 등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 우리 페이지에 유입되었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 디바이스별로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바일 유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모바일 유저는 모바일을 통해 우리 페이지에 들어와서 장바구니에 담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서브스크라이브 앤 세이브를 얼마나 많이 진행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는 PC 유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에 비해서 이탈률이 높기 때문에 어떤 페이지에서 많이 이탈하는지도 우리는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제품들이 어느 지역에서 유입이 발생을 하고 구매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근데 이제는 지역별 유입 비중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텍사스, 내슈빌, 뉴욕 등 주요 도시 단위는 물론 동부, 중부, 서부, 북부 이런 지역 범위별로 우리 페이지로의 유입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정리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구매 데이터와 이런 유입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동부에서 매출이 발생을 많이 하는데 동부 쪽에서 유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은 서부에 집중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는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데 걸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재구매까지의 평균 시간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처음으로 우리 상세 페이지에 들어와서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 제품을 고민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런 평균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그 첫 구매를 한 소비자들이 재구매까지 걸리는 시간들도 이제는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재주문율뿐만 아니라 우리 상품성의 주요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계속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늘어나야겠지만 무엇보다 신규 고객 확보가 중요할 겁니다. 이제는 주문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신규 고객의 비중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우리 제품을 구매하던 기존 고객들만 지속적으로 우리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는지, 혹은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신규 고객 비중들이 줄어들고 있는지 오더 그리고 제품별로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주문이 발생하기까지 고객이 어떤 광고에 노출이 되었는지,
어떤 광고 조합을 통해 가장 높은 전환율이 나오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광고와 전략에 대해서도 연결을 시킬 수도 있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고정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서브스크라이브 앤 세이브의 전환율까지도 우리는 같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코스. 아마존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유일하게 낮아지기를 원하는 지표 중에 하나이실 텐데요. 소비자가 구매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광고에 노출이 있었는지, 그리고 최적의 노출 빈도수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고를 할 때 너무 일부 고객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게 아닐까? 혹은 너무나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되는 게 아닐까? 이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버랩 리포트를 통해서 광고의 중복 노출률도 이제는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다양해지는 아마존 광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일 캠페인만으로는 광고 성과를 분석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제는 어떠한 캠페인 조합이 우리 A코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예시로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다양한 분석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별, 나이와 같은 데모그래픽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 스토어에 어떻게 유입이 되었는지, 스토어에 들어와서 스크롤을 30%, 40%, 70% 내린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히어로 제품과 같이 구매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다양한 분석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성장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소비자들을 단순히 보여지는 숫자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 아마존 마케팅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정확하고 디테일한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소비자를 분석했다면 이제 보여줘야겠죠. 모바일 비중이 높아지는 흐름에 맞게 아마존 앱 지면 혹은 모바일에만 집중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킬 수도 있으며, 여러 터치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아마존 외부 지면인 야후 혹은 슬릭딜저와 같은 서드파티 지면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노출이 높은 곳에서만 우리는 타겟을 할 수가 있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 브랜딩을 위해서는 OTT와 같은 프라임 비디오에 우리 브랜드를 보여줌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도 쌓아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우스라던가 게이밍 기기를 판매를 하고 있다면 트위치의 광고를, 골프 기기와 같이 스포츠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면 스포츠 채널에 우리 제품들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제품에 대한 소구점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2억만 대가 팔린 파이어 TV에도 우리 브랜드 영상 광고를 해서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리뷰라던가 제형, 그리고 신제품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상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 제품 페이지로 랜딩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장바구니에 바로 한 번 더 넣을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마존 광고는 PC, 노트북, 모바일, 태블릿과 같은 개인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아마존 디바이스인 파이어 TV, 태블릿, 에코쇼와 같이 아마존 디바이스에만 노출을 시켜 소비자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곳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보다 강력한 고객 관계와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매출 드라이브가 필요한 피크 시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1% 브랜드사들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최적화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비자 특성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는 소비자 개인화에 맞춘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재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바이스 노출 지면도 다양해지고 좋아하는 이미지와 클릭하는 문구도 다양해지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기, 지면에 따라 모든 이미지와 문구를 만들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 기획의 터치포인트는 6.5회가 필요하다고 했었고요. 지면도 최소 50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2개, 문구 2개만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크리에이티브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될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나중에 커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 곱하기 50 곱하기 2 곱하기 2는 네, 1300개입니다. 1300개의 소재를 만들어서 우리가 광고를 한다면 너무나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합을 자동으로 최적화해 준다면 어떨까요?
아마존의 새로운 솔루션인 브랜드 플러스와 퍼포먼스 플러스는 목표에 따라 실시간으로 광고가 최적화됩니다. 셀러 센트럴에 있는 고객 여정 분석을 통해 인지와 고려 단계가 부족하다면 브랜드 플러스를, 전환과 충성도 제고 단계가 부족하다면 퍼포먼스 플러스를 활용하여 우리 브랜드의 부족한 부분을 개인화에 맞춰 자동으로 최적화시켜주게 됩니다. 특히 전환 목적의 퍼포먼스 플러스가 최근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신규 고객이 목적이다 라고 하게 되면 고객 확보, 전환 고객이 목적이다 라고 하게 되면 리마케팅, 재구매가 고객 목적이다 라고 하게 되면 유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목표를 위해 노출 위치, 타입, 세팅이 실시간으로 최적화되며 KPI 효율을 최대로 극대화시켜줍니다. 이제는 너무나 쉬워진 것이죠. 특히 퍼포먼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모바일의 강점이 있습니다. 아마존 웹, 인앱 환경 모두에서 자동으로 최적화가 진행이 되고 입찰 또한 우리가 세팅해둔 값이 아닌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최적화를 진행하여 효율적인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퍼포먼스 플러스를 통하여 목표에 따라 광고가 자동으로 최적화되었다면 크리에이티브 또한 개인화에 맞게 자동으로 최적화가 됩니다. 스킨 타입에 민감한 소비자라면 성분과 스킨 타입이 명시되어 있는 소재가 당연히 효율이 높을 거고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라면 프로모션, 노출 소재가 훨씬 더 효율이 좋을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소재를 계속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을 활용한다면 텍스트, 이미지, CTA, 타이틀이 소비자의 개인 경험을 기반으로 노출이 되어 소비자가 관심 있어하는 조합으로 자동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피부가 지성인 소비자에게는 라이트웨이트를, 프라임 비디오를 시청한 소비자에게는 프라임 비디오 문구를, SPF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에게는 SPF 40을 강조하는 문구를 자동적으로 소비자에 맞춰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프로모션에 적극적인 브랜드는 리워드 크리에이티브를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리워드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 특히 프로모션 기간인 피크 시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을 드리는데요. 장바구니에 넣고 구매를 고민하거나 상세 페이지에 2회, 3회, 4회 여러 번 들어왔지만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이 리워드 크리에이티브를 노출시킴으로써 구매 전환을 높일 수가 있음과 동시에 여러 제품을 한 번에 구매하는 시즌 특성상 특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리워드를 부여함으로써 기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신제품과 타겟 제품들을 구매를 유도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고 아마존의 소비자의 특성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아마존 광고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고 개인화에 맞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두 고개가 끄덕여지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이제는 변화하는 소비자에 맞게 분석을 하며 우리가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20분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과거의 정보에서 벗어나 글로벌 브랜드 그리고 1%의 브랜드사들이 소비자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캐치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션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모든 것들이 새로우셨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아마존 마케팅 클라우드, 그 다음에 프라임데이에 대한 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브랜드사에서 굉장히 다양한 세션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오후까지도 집중해서 이 세션을 기반으로 프라임데이 때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A프릴의 송성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